그래서 근데 그 펜 끝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푸른 눈동자를 가진 외국 학생들이 로스킨 교수님의 교육 철학을 배우며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꽹과리 소리에 맞추어 기상을 하고 하루 종일 한국어와 한글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몇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한국어와 한글을 꼭 배우겠다며 세계 각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독한 회방꾼이 나타나 크게 곤혹을 치렀다고 하네요. 이 지독한 회방꾼은 한국이 주목받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며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회방꾼은 한국 흠집내기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학생들은 도대체 왜 큰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겠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에겐 이번 여름방학이 너무나 특별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캠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여름 캠프냐고요? 그건 바로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한국어 마을에서 열리는 특별한 언어 캠프랍니다. 제가 사는 미네소타주에는 콩코르디아라는 언어 마을이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곳이에요. 1961년에 언어 마을이 만들어진 이후로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15개국의 작은 언어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캠프를 신청하시면서 제게 어떤 언어 마을에 참여할 것인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지요. 물어볼 걸 물어봐. 당연히 한국어 캠프지. 실제로도 단연 한국어 캠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저도 한국의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들의 공연이나 영상들을 꼭 챙겨보는데요. 그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미네소타주에 이렇게 좋은 한국어 캠프가 있다니 제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치만 캠프의 사주 과정을 하려면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다 보니 부모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한국어를 독학하는 저를 보시고는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지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가방 한가득 짐을 챙겨 캠프에 참여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캠프 장소로 떠나는 당일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미네소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너무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이곳에 오다니 정말 유명한 캠프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대화에나 귀를 기울였어요.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는 바로 한국어 캠프이더라고요. 학생들은 한국어 캠프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었으며 한국어 캠프가 얼마나 빨리 마감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열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영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짜증나. 나는 망했어. 한국어 캠프는 신청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마감되더라. 어쩔 수 없이 정원 미달된 중국어 캠프에 신청했지 뭐야. 대충 중국어 캠프에서 배우는 척하다가 한국어 캠프 수업들을 몰래 참관하러 가야겠어.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신청에 성공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5년 내내 한국어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놀라운 학생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라며 한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라고 주장했지요. 자신의 꿈이 영화 감독인데 요즘 한국 영화가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훗날 자신이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 되려면 한국어와 한글을 미리 배워두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더군요. 모두가 그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동양인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들 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 여학생 가방에 중국 국기 열쇠고리가 흔들리는 걸 보니 중국인 여학생 같았습니다. 그 중국인 여학생은 그 무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언어 캠프의 인솔교사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버스로 인솔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그 중국 여학생도 체념한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캠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중국인 여학생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을 하며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를 태운 버스가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캠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당연히 한국어 캠프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눈여겨보았던 중국인 여학생도 제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러 왔나 보다 싶어서 내심 반갑더군요. 이따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중국인 여학생이 입소 서류를 받는 순간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여기가 한국어 캠프라고요? 한국어 캠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에게 서류를 건네던 선생님께서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지요. 네. 유일하게 한국어 캠프만 정원을 훌쩍 넘겼어요. 대기 인원이 100명도 넘는 거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구겨버리고는 독일어 캠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속으로 정말 경우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어 캠프 입소 수속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모든 나라의 언어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캠프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어 캠프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찌나 분위기가 활기차고 좋은지 한국어 캠프장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직 한국어가 서툴기는 했지만 함께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한국 가수들이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등 대화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어느 캠프보다 단합이 잘 되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꼈고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저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입소 때 저를 불쾌하게 했던 그 여학생은 리우팡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이었는데 저희 한국어 캠프를 지나갈 때마다 모두 들으라는 듯이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국어를 배워서 도움되는 게 뭐 있다고? 우리 중국어를 배워야 다음에 취직도 잘 되지 않나?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이렇게나 적다니 이 캠프 수준 알만하네. 리우팡의 말을 들은 우리들은 되려 이렇게 소곤거렸지요. 중국인 수준이야말로 알만하네. 안 그래? 리우팡이 등장할 때마다 모두가 피식거렸습니다. 한 번은 모든 캠프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이곳에서 또 리우팡이 한 건을 하지 않았겠어요? 캠프를 인솔하는 한 선생님께서 캠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며칠 뒤 이 캠프장의 한국어 마을 전용 건물들이 1차 완공식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 전에 한 한국 기업인이 7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 전용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리우팡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리우팡은 갑자기 선생님의 설명을 무작정 끊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기회들이 한국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려거든 중국어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한자보다 한글이 더 인기가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곳에 있던 학생들은 리우팡의 황당한 소리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리우팡, 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안 가져왔군요. 이 캠프는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왜 주목받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외우세요. 이 지구상에는 약 6,700개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를 가진 언어는 겨우 300개 정도입니다. 그 문자들 가운데 언어학 박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꼽은 것이 바로 한글이지요.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원인은 한글의 훌륭함에 있어요. 반면 중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처참한지 잘 알고 있겠지요. 한글은 세계 최초의 자질 문자이자 모두가 꿈꾸던 가장 훌륭한 문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이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서로에게 불쾌할 수 있는 말들은 자제하시고 각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갖춰주세요.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라니. 한글을 익힌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우팡은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대들지 않고 침묵하더군요. 그렇게 황당한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캠프 생활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캠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언어 캠프 가운데 한국어 캠프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어요. 한국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는 SNS에 한국어 캠프를 찬양하는 글을 연일 올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캠프에서 얼마나 큰 만족을 얻고 있는지,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리우팡은 더 큰 질투심을 느끼는 듯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팡이 속한 독일어 캠프의 수업 과제 중 하나로 독일어 캠프 학생들이 한국어 캠프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오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흥미로워하며 이 과제를 기대했지만 리우팡은 단호한 표정으로 한국어 캠프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한국어 캠프에 가는 건 절대 싫어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굳이 한국어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언어 캠프 선생님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어떻게든 리우팡을 좋게 설득해보려 했지만 리우팡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그 과제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리우팡의 태도는 독일어 캠프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리우팡은 한국어를 배운 세계 각국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도 중국보다 한국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이 리우팡을 더욱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지요. 도대체 왜 한국어가 이토록 사랑받는 것인지, 중국어의 인기는 왜 하락하기만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캠프 전용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1차 완공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완공식 행사에 한국의 가수와 배우까지 이를 축하하러 와주셨지 뭐예요. 한국어 캠프에 있던 학생들 모두가 한국말로 연신 대박을 외쳤습니다. 한국의 배우 류수영님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가수 김창완님은 건물 내벽에 멋진 그림도 그려주시고 꼬마야라는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김창완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가사는 한국어 캠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의 학생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김창완님의 노래를 들은 후 모든 캠프의 학생들은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함께 불렀고 그 순간의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음악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노래 하나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리우팡은 무척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로 하나가 되는 모습에 아마도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을 다시 느끼지 않았을까요? 혼자 꿋꿋이 노래는 따라 부르지도 않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리우팡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준공식에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감동의 여운이 남았는지 기숙사 복도에서까지 김창완님의 꼬마야를 부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리우팡이 복도로 나오더니 노래 부르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 불러. 이 노래 중국에서 들어본 노래 같은데 그게 왜 한국 노래라는 거야? 한국이 표절한 게 분명하다고. 왜 다들 한국 거리는 거야? 정말 짜증나네. 어찌나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든 학생들이 복도로 나와서 무슨 일인지 살필 정도였지요. 저는 리우팡의 이런 무례한 태도를 참을 수 없어서 캠프의 규칙을 어긴 채 그녀에게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감히 표절을 논하다니. 너무 황당하네. 너는 정말 중국의 현실을 모르는구나. 중국이 한국 가수들 노래 표절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나는 오래전부터 K-팝의 팬이었어. 그런데 K-팝 가수들이 앨범만 냈다 하면 중국이 얼마나 재빠르게 표절을 하던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고. 베끼는 것도 부끄러운데 상대방이 베낀 거라고 우기는 모습이 가관이네. 진실을 모르겠으면 찾아보는 성이라도 보여. 우리를 지켜보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제 말에 환호를 보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우팡은 제 말에도 부끄러움은커녕 저를 헛소리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의 멱살까지 잡으려고 하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몇몇 학생들이 한국어 캠프 촌장님을 불러왔습니다. 촌장님께서는 우리 둘을 떼어놓더니 리우팡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할 수 없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오가며 한국을 비하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요, 리우팡. 만약 이곳의 규칙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캠프를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 촌장의 말에 리우팡은 할 말을 잃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촌장님께서는 리우팡을 데려가시더니 별도의 공간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리우팡이 얼마나 무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중국이 표절했던 한국 노래들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적반하장에 경악했습니다. 리우팡은 이제껏 중국의 최고라는 생각만으로 살았나 봐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처럼 어디서든 중국의 화제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이곳에서는 한국어 캠프에 대한 찬사만 쏟아지니 큰 괴리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리우팡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과연 리우팡은 변했을까요? 한 달간은 기나긴 캠프가 끝을 향해 가는 동안 리우팡은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 듯 보였어요. 우리는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고전 이야기를 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연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캠프에서는 한국의 고전인 춘향전을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제가 캠프 내에서 한국어가 제일 능숙했기 때문에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이가 되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캠프의 학생들은 일과가 끝난 후이면 연극을 준비하느라 대사 외우기 바빴어요. 저 또한 춘향이의 기나긴 대사들을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엄청 향상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수업 전날이 되었고 저희는 한글을 써서 연극 무대도 손수 만들고 꾸몄습니다. 무대까지 꾸미니까 마음이 무척 설레고 또 떨렸어요. 대망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다가왔고 각 나라 캠프의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관람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꾸민 연극이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각자 연출한 무대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의 마지막을 우리 한국어 캠프에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한 춘향전을 공연할 차례가 되었지요. 저희는 야심차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 자태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든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연극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기 바빴지요. 저도 춘향이를 연기하느라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연신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런 관객들의 표정을 즐기며 신나게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연극을 관람하는데 유독 얼굴빛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예상이 되시겠지요? 역시나 리우팡이었습니다. 저랑 싸웠던 앙금이 남아있는 탓인지 리우팡은 저를 너무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극중 연기에 몰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몰입하는 만큼 관객들도 함께 몰입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극이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몰입해서 대사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었지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또 리우팡이었지요. 제발 그만! 이게 한국의 고전이라고? 이건 중국의 홍루몽이잖아. 중국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왜 한국의 고전이라는 거야? 이건 홍루몽이라고! 모든 관객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리우팡을 바라봤고 리우팡 곁에 앉아있던 독일 캠프 학생들은 연극에 방해되지 않도록 리우팡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리우팡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옷은 중국의 한푸야! 그것도 중국 거란 말이야! 멀어져가는 리우팡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조금 반성을 한 줄 알았더니만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할 리 없지요. 모두가 다 그녀에게 질려버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캠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극에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막스를 멋지게 연기했고 연극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아마 리우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낸 저를 격려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환호성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무대를 내려왔어요. 모두가 공연을 끝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는 아직도 리우팡이 울면서 소리치고 있더군요. 그녀를 지나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리우팡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탓만 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살 거야? 제 이야기를 들은 리우팡은 저에게 또 달려들더군요. 다행히 주변 친구들이 리우팡을 막아주었고 무사히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밤이라 모두 함께 파티를 했어요. 모두가 춤도 추면서 자유롭게 파티를 했는데
우리 한국어 캠프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답니다. K-팝 하나만 있어도 모두가 한마음 되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국적 관계없이 모두가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기는 사이 리우팡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캠프를 떠나더군요. 떠나는 리우팡을 바라보며 우리는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한국 노래를 떼창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심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리우팡을 보며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굳이 존중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겠어요? 수준 낮은 행동에는 수준 낮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한국어 캠프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로만 말해야 하는 캠프의 규칙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충 다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한국어 실력이 느니까 한국 드라마랑 예능 보는 재미가 더 커져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글도 많이 배운 덕분에 펠레터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어 캠프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캠프에 참여해서 한국어 실력과 한글 실력을 계속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네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어와 한글을 익히는 건 제게 크나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제 앞날이 절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는 제게 많은 응원 보내주실 거지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학생 에밀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어와 한글 공부에 열심히인 에밀리가 참 기특하네요. 한국 호랑이도 에밀리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